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신태님, 혹시 이 사춘기 때 얼굴에 여드름 난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뽀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아주 뽀했습니다. 아,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어 참 아쉽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갑자기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났어요. 그래가지고 턱이랑 볼에 이렇게 빨갛게 그래서 막 휴지로도 짜고 막 비누로 빡빡 밀고 그랬는데 얘기만 해도 막 손끝에 묻는 느낌이니까 네. 자세한 묘사는 저거 하시고. 근데 얼굴이 더 얼룩절룩해지고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창 그 외모에 신경 쓸 나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참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네. 여드름은 억지로 건드리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참. 그래서 이 사춘기 아이와의 소통도 사실 사춘기 때 나는 여드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억지로 짜거나 만지거나 하면 오히려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지켜보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냥 지켜보는 것과 잘 지켜보는 것, 그냥 보는 것과 잘 지켜보는 것 차이는 아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의 주제는 사춘기 여드름처럼 건드리에게는 겁나고 가만히 두자니 더 겁나는 아주 그렇죠. 학부모님들을 괴롭히는 자녀들의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지난해 그 진로 레시피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방송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하신 이번에도 올라가나요? 안 되면 제가 네. 선생님께 제가 문자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한국 마인드케어 연구소 이창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창욱 대표님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청소년 상담 전문가이시고요, 그다음에 심리 연구가십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단체 메아리의 자문을 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사춘기 쇼크와 10대 생활 뱃서 엄마와 선생님만 모르는 책을 또 최근에 출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춘기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 이제 저서 이름 무슨 책 얘기를 좀 먼저 들어가겠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최근 쓰신 거 말고 조금 되신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사춘기 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엄마들이 받는 쇼크인가요? 아이들이 받는 쇼크인가요? 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네, 부모님과 학생들. 실제로 아이의 사춘기를 맞이한 부모들은 쇼크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전이라 뭐 그 되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아직은 남의 일이긴 한데요.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짜증이 들기도 하잖아요. 대충 사춘기의 정체는 무엇이고 대개는 몇 살부터 나는지, 그리고 그거는 극복이 과연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조금 개괄로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사춘기 하면은 부모님들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요, 15살 전후로 이렇게 일어나죠. 중학교 2학년 전후로. 그렇죠. 중2. 중2병. 네, 무서운 중2. 중2병. 네.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사춘기 특징이 나타나는 나이를 보니까 적게는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 그리고 많게는 30살, 31~2살까지 사춘기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나 이게 봤더니 사춘기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병 같은 건 아니고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뭐 2차 성징, 청소년기 되면 몸이 성장을 하는데 이제 뇌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뇌가 커지면서 생각의 영역도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되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왜 저희 당하는 부모님들은 성장이 안 느껴지는 걸까요? 왜 성장을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과격하게. 이 사춘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좀 제가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고요. 사춘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라는 게 뭐 옳고 그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가치가 있네. 뭐 이게 내가 이걸 선택하면 조금 더 나한테 좋겠네. 이런 게 사춘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기다가 걷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넘어지면서 걷는 연습을 하잖아요.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그 기간 자체가 아이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판단착오도 많이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사춘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얘가 굉장히 많은 생각에 시행착오를 하고 있구나. 판단력에 착오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그때는 막 이렇게 혼내거나 질타할 게 아니라 더 격려를 해줘야겠네요. 그럼요? 예, 격려가 물론 좋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이가 판단을 하는데 너무 좀 이제 뭐 범죄라든지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훈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얘가 뭔가에 도전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격려해 주시거나 지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몸이 커지면서 생각이 커지면서 그리고 나만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생각적 판단이 생기는 시기가 사춘기다. 굉장히 좋은 표현. 그러니까 생각적 판단.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래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으로 살 수 있는 헌법 개정기가 그러니까 재정기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럼 그 사이에 되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헌법 재정기간에 만약에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런 어떤 테러가 일어났을 때는 테러 조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헌법에.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그래서 그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예전에는 15살 전후로 1, 2년 안에 사춘기가 끝나는데 요즘에는 뭐 30까지 간다는 이유가 그때까지 법이 없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그때까지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판단력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하냐면 공부해야 되니까. 학습. 그러니까 판단력 연습을 막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신없이 대학 가고 이제 또 취업하려고 또 취업 공부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도 아니죠. 30살 넘어가면은 이제 취업까지 딱 하고 났어요. 근데 이때 예전에 못했던 판단력 연습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춘기인 거예요. 그럼 30살 때. 그러니까 그 과정 그때 이제 나만의 뭐 법이라든지 판단력이 필요한 거지 이제부터.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 취업해서 1, 2년 만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고 사춘기가 와서요. 그때 사춘기 그러니까 안 했던 판단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을 이제 취업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그때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럼 빠른 친구들은 또 되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언젠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걸 다 떼버리고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얘기하는 걸로 이제 뭐 어른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직장 동료 중에 뭐 과장 달 때쯤인 친구들한테 뭐 막 방황하며 제 사춘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사춘기는 인생에 한 번인가요? 한 몇 번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여러 번이 올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한 번이고 우리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뭐 5춘기, 6춘기 그렇죠. 이런 그 판단력에 대한 다시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개정식이 세대가 바뀌니까 올 수도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사춘기가 오는구나라고 생각. 그럼 혹시 이런 사춘기 아이들의 신호를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놓쳐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은 사춘기하고 이유 없는 반항, 질풍노도의 시기, 여드름 질풍노도는 거의 뭐 그 개그 프로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얘가 정말 이유 없이 반항한다. 그러면 좀 사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 입장에선 반항이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반항인데 아이 입장에선 합리적인 자립적으로 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되게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다. 네. 아이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저분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그걸 반항이라는 단어로 이제 부모님들은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 인생사가 액션과 리액션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15년의 삶으로서 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때 15세의 아이들은 그런 건 모르는가요? 모르나요? 사춘기의 특징은 일단 저지르고 피드백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뭔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을. 그럼 그 근거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예, 오로지 자기 기준이고 기준이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친구들 얘기 듣거나 뭐 아니 물론. 눈으로 봤던 뭐 비디오나 영상들 그런 걸 참조해서 그런가요? 친구들의 영향도 굉장히 많고요. 정말 이유 없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가치가 어느 게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얘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뭐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무모한 결정이고 무모한 행동. 그게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얘는 왜 이러지? 넌 왜 이러니?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녹음하는 시점이 뭐 오늘 뉴스나 뭐 엊그저께 보셔서 아시겠죠. 이제 미국 뭐 태평양 건너서 이야기는 안 되죠. 오클라호마에서 그렇죠. 총기 난사해가지고 50분 이상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그 친구도 뭔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총기를 들고 그곳을 안 갈 거잖아요. 사춘기였을까요? 그랬을 수 있고요. 사춘기 자체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그런 환경의 이유를 그러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어떤 사춘기적 행동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15세의 아이들이 이제 많이 만나시니까 어떤 고민들을 보통 요즘 많이들 하고 있나요? 아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성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겉으로 여기서 재밌는 건 겉으로 겉으로. 네네. 그럼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반에서 꼴등하고 전교에서 꼴등하는 애하고 얘기를 해도 얘도 너무 공부 잘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공부 안 하고 노는 것 같은데, 근데 얘도 겉으로는 이렇게 공부 걱정을 하는데 속으로 보면은 왜 공부를 잘하고 싶냐 이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칭찬. 결론은 칭찬이 고프다. 그러니까 관심과 칭찬이 고픈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그래도 좋은 성적이니까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칭찬이 고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케이블 TV를 봐도 아이들 상담 같은 경우 칭찬 많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을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칭찬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기준이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저희가 이게 학교에서 가끔 학부모 교육 강의 요청이 와서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그 학교 학생들한테 또 이런 상담이 와요. 우리 엄마가 가식적으로 그렇죠. 아이들 알지. 아이들 알죠. 아이들 왜 몰라. 그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게 수시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이런 잘한 일을 하면 이렇게 칭찬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그러니까 뭐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의미 없는 칭찬이라도 계속 그냥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은 아이들 스스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다르니까 어제 애가 설거지했을 때는 칭찬해줬는데 오늘은 내가 퇴근하고 왔는데 설거지하는 모습이 이게 질질 흘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컨디션이나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게 일관된 거. 반성합니다. 또 저는 선생님 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춘기를 잘 넘긴 아이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언제쯤 이 사춘기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가 끝났다는 거는 얘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없구나, 잘 결정했구나,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올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사춘기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 가정이 있고요. 네. 사춘기를 잘 넘기시는 가정이 있는데 네. 이게 부모와 학생 노력이 같이 필요한데 이게 트러블이 많다는 걸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충돌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충돌은 아이와 아니면 스스로 예, 내부에서 아이와. 그러니까 아이는 그 집안이나 어떤 집안이든 아이는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걸 고려하고 받아주고 배려하시는 가정은 잘 넘어가는 거고 아 얘는 자꾸 왜 이러지 하면서 너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려 막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뭔가 그 사춘기에 개입하려고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이죠. 그럼 아이를 그냥 그대로 믿어주고 놔둬야 된다. 예, 잘 놔둬야죠. 그거를 잘 놔둔다.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들은 네. 잘 놔둔다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놔둔다 하면은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일관된 태도. 그러니까 항상 일관된 태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엄마나 아빠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걸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랑은 참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고 집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이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일관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안에서는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평소에 근엄하셨으면 계속 근엄하신 아버지, 아니면 평소에 인자했으면 계속 인자한 아버지 상으로 아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아이는 거기서 이제 기준을 잡고 네. 빨리 정신을 차리죠. 엄마는 괜찮나요? 그럼 엄마는 예, 엄마도 일관되지 않아도 일관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옆집 네. 아주머니 소리를 듣고 아 저기 쟤는 뭘 했다는데 야 너는 왜 못해 이제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비교를 하실 거면 계속 비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실 거면 계속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네. 엄마 아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요즘 좀 근황을 좀 여쭙겠는데 이제 네. 학생들 많이 이제 만나시잖아요. 네. 요즘은 상담하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이들은 질문은 항상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 집이 행복할까요? 그런 좀 아이들이요? 중학생 되면 그런 질문 하나요? 예, 초, 중, 고, 고2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예,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표면적으로 공부 잘하고 싶다는 것도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데 아이들은 계속 이제 집이 아무래도 안정되고 화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사춘기 애들은 반항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계속 고민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 그 내용은 다 가족의 행복인데 이제 그 가정의 부모님들은 그건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셨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건 네 알 바 아니니까 넌 공부나 해. 이렇게 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아이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부모님이 저렇게 싸우시는데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렇죠. 집중이 안 되지. 예, 그래서 결국 공부도 부모님께서 좋은 가정 환경, 그러니까 텃밭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야 아이라는 식물이 잘 자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태도로 계속 아이와 소통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걸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혹시 이제 다른 상담 같은 경우 어떻게 학교 관련해서 다른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시나요? 예, 이제 저희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도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신규 발령을 받으신 분들, 이제 좀 학교에서 경력이 좀 아직 없으신 분들께서 지금 선생님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엘리트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시고 공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학력도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셔서 학생을 지도하다 보니까 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는데 공부를 못하고 막 일탈을 일삼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일탈하는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는 공부를 안 하지? 왜 쟤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그래서 이제 담임을 맡으시는 경우는 자기 반에 이런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지도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일탈을 많이 하고 방황을 많이 하셨다는 선생님들도 필요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학교에서 좀 이제 연륜이 계신 분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일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통제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훈육을 굉장히 잘하세요. 체벌이 많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아이들이 왜 일탈하는지를 아시고 그 포인트를 잘 집어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의 사례로 네. 그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훈육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대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대화가 일단 가장 좋고요. 뭐 네. 어쨌든 뭐 집에서 30분 이상씩 대화하는 가정은 트러블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맞벌이 하시고 그렇죠. 아이들 학원 네. 보내고 이러시면. 근데 두 번째로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겠지만 솔선수범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방법은 단순해요. 집에서는 아이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 관계, 이제 부부끼리도 대화를 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를 그대로 보고 이걸 똑같이 학교에서 해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네. 그건 원래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성장기 때나 그렇게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예, 게요? 그러니까 아이들 요거는 계속 가요. 거의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가치관이나 이게 생길 때까지 네. 아이들은 뭔가 롤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부모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돼요.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계속 뭔가 본받을 그 모델을 찾는. 예, 모델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이제 아이가 사춘기에 빠지면 우선은 이제 뭐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춘기인지 아니든지 우선은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근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겪는 문제는 맞죠. 이게 왜냐하면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니까 뭐 성격상에서도 그러시고 이렇게 드러내세요. 네. 우리 아이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많이 조언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집 같은 꽁꽁 정말 크레몰린이라고 할 정도로 꽁꽁 묶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만나시는 이제 선생님 아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좀 꽁꽁 숨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떻게 좀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예,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저희 봤을 때는 학생들은 다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학부모님은 그래도 외부에는 좋은 얘기만 알려야지 하면서 그럴 것 좀 같아요. 좋게 포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것도 병이다, 병은 막 알려야지 치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이들의 사춘기의 특징은 거의 어느 집안이나 비슷하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질문으로 대화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대부분 준비 안 되신 학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시작. 그래서 이게 아이가 사춘기에 딱 들어가면은 뭐 여러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죠. 대화를 늘려라.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대화를 늘리자고 학교 갔다 온 애한테 야 너 여기 앉아봐. 우리 지금부터 30분간 대화해야 돼.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기겁하지 않을까요? 왜 이거는 사춘기를 지난 저도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왜? 부담스럽죠.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불러서 자 30분간 대화합시다 이러면은 이게 대화할까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쉽지는 않고 그 아이들한테 좋지도 않을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사서 들어가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아이들 살찌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일단 대화하고 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이렇게 뭔가 먹거리를 앞에 놓으면은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 상상해 보시면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긴장이 풀리죠. 네. 저는 되게 짠해요. 이렇게 치킨 봉다리와 비닐을 들고 제가 그 집에 대문을 누르는 제 모습이 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지.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뭔가 음식을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식욕을 자극하면은 기분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거나 그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차 대접이라든지 다과를 대접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이들 마음을 열려면 일단 뭐 입부터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거부터 주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이렇게 그냥 같이
간식이라든지 이렇게 맛있는 거 식사를 하시고 점점점 대화 시간을 늘려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일주일 안에 이걸 얘와 대화를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춘기 언제 끝나겠지 하면서 뭐 1년 설마 1년 2년 걸리겠어? 그냥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대화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야 너 얘기해봐. 학교에서 뭐 있었어? 뭐 고민이 뭐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보다 부모님이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내 일, 예. 내가 겪은 일, 오늘 하루 일과. 네,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짜증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너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부모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잘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1, 2년이 넘게 걸리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네. 잘 못 넘기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고민이 그거잖아요. 사춘기 나도 겪어봤다. 짧게는 버텨줄게. 근데 오래 그리고 또는 이제 잘 못 넘기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춘기가 사춘기 잘 못 넘기시는 가정 문제를 보면은 의외로 그러니까 잘 넘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가 사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트러블이 생기려는데 이제 부모님의 관심이 둘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의 관심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둘째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네.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 가정을 보면은 외동 아들 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죠. 예, 이게 관심이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계속 얘만 보고 있으니까 점점 그러니까 증폭되는 거죠. 부모의 관심이랑 그러니까 트러블 계속 에너지를 좀 빼줘야 되는데 계속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잘 지켜본다는 말씀이 약간 좀 무관심 아니 무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119 소방대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이제 어느 순간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가서 꺼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119에서 와서 그렇지. 뭐 우리 집 가스레인지 점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얼마나 부담돼. 예,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 간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막 나 간섭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지켜보고 위급 상황이 생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딱 오면 되는데 사건 나서 뭐 너네 집 소화기는 있냐? 불은 잘 쓰냐? 이제 이런 점검을 그만해라. 이제 아이 입장에서 이런 어필인 거죠. 진짜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랬을 경우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또 치킨을 사들고 들어간다든지 대화로 또 시작을 해. 이게 좀 환자의 난이도, 환자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의 이제 강도가 센 경우에도 그 대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 네, 뭐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좀 더 손쉬운 방법은 가정에서 굉장히 쉬운 방법은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님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쵸. 정말 얘가 너무 사춘기가 심해서 말도 못하겠다. 그러면 아이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남편분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들리게? 집안에 있어도 그냥 아이는 배제하고 나 이런 고민이 있다. 약간 대북 방송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듣지는 막 우리끼리 들을 거니까 왜 그래? 왜 너희 듣고 그래? 그래도 아이는 다 귀담아. 아이는 그거 다 듣고 있죠. 근데 나한테 무슨 얘기하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아이한테 이게 효과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근데 또 하면서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뭔가 좀 걱정하는 척, 관심을 주는 어떡하지? 척. 왜 우리 아이가 이럴까 막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은 그게 당장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격해졌을 때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학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있는 그대로 우선은 행동을 하시고 일관되게 부모님 아버지도 일관되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밖에서 무슨 일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능에서 맨날 하는 말이죠. 캐릭터 하나 잡으면 쭉 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캐릭터를 잡고 아이가 사춘기 기간 동안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사회에 적합한 알맞은 기준을 잡을 때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이들 사춘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여드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얼굴을 뒤엎었던 여드름이 어느 날 보니 싹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물론 자극은 좀 남았지만요. 그 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라는 이 마음의 성장기를 잘 거쳐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창욱 대표님을 모시고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